이 풍경 어디서 많이 봤죠? 그냥 국민들한테 몰아세우기. 1997년 IMF가 터졌을 때도 국가와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원달러 상승률이 나왔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국가가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팩트는? 그렇게 국민들이 모은 금들이 기업들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많이는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자산을 지킬 때입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자기 전인데 제가 지금 깔깔이만 입고 왜 영상을 켰을까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475원, 1480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 원달러 환율이 정말 큰일 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자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1475원을 뚫었는데 이 수치는 여러분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IMF가 왔을 때와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2009년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죠? 현재 그렇게 크나큰 이슈 있나요? 없습니다. 그나마 1,500원을 뚫었을 때는 IMF 때와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이날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사건 이외에도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뿐입니다. 심지어 5년 전인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던 시절 때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더 높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뭘 하고 있죠? 민생 쿠폰이랍시고 계속해서 돈만 풀고 있죠. 심지어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미국 주식 바로 서학개미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학개미들 때문에 원달러 상승률이 나온다? 그러면 국가로서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달러 환율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달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왜 달러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죠, 여러분? 현재 국제 유가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기름값이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뭐죠? 원달러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1,850원을 뚫었고 지방에서도 1,75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 도달을 하고 있죠. 여기서 기름값이 오르면 나라 경제 9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 품목 모두가 오르게 됩니다. 왜냐? 배로 운반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운송을 할 때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기름값이 상승한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원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언론에서는 서학개미들 때문이라고. 그런데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풍경 어디서 많이 봤죠? 그냥 국민들한테 몰아세우기. 1997년 IMF가 터졌을 때도 국가와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원달러 상승률이 나왔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국가가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팩트는? 그렇게 국민들이 모은 금들이 기업들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많이는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자산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책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든지 모건 하우즐의 돈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책들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탓을 국민들한테 몰아세우기. 그런데 주인공 유아인은 절대로 속지 않죠. 영화에서 이 사람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달러를 사들인 다음에 풋옵션 채권들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동산까지 사들이고 있죠. 2009년 외환위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뒤에 이 문제가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일어났던 문제였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때 당시 달러를 대신해서 나왔던 디지털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때 당시 비트코인 잡은 사람들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당연히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기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분이 나올 때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또 있었죠. 바로 백신을 만들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같은 의약용품들이 어마어마한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 또한 의료 관련 코인이 메디블록을 매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또한 마련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집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분이 나올 때 저는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기름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상승분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족한 헌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